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동이 틀 무렵 관아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어 새들의 지저귐과 잎사귀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조선 시골 특유의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 하지만 관아한 채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 여보, 제가 말씀드린 것 잊지 마세요. 중년의 단아한 자태를 지닌 김 부인이 새로 부임할 현감인 남편에게 N번째로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있었. 마을 어른들을 만나실 때는 위험 있게 행동하셔야 해요. 평소처럼 더듬지 마시고요. 온화한 얼굴에 다소 어수룩해 보이는 김 현감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면서도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더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김 부인은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 과거에 급제한 남자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는 이토록 서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자신이 있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현감을 맞이하러 마을 어른들이 도착한 것 같다. 김현감은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섰지만 자신의 도포자락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아이고, 세상에! 김 부인이 소리쳤다. 봉구야, 어서 이리 와. 덩치 큰 청년이 순박한 얼굴로 달려왔다. 네, 마님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대감님을 잘 모시거라. 무슨?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알리도록 해라. 알겠느냐? 네! 봉구는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감님을 잘 보호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 한편 대문 밖에서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마을 어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 그는 최의장으로 오랫동안 마을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다. 새로운 현감이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 소문에 새로 오시는 현감님이 청렴하기로 유명하다던데 한 노인이 속삭였. 최의장은 비웃듯 웃었다. 청렴이라. 그저 제대로 된 방법을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장담하건대 얼마 안 가서. 그의 말은 현감의 등장을 알리는 종소리에 끊겼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천천히 관아의 문이 열렸.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련의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의 시작이었. 안녕하십니까. 김 현감이 나와서 위험 있게 보이려 했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났. 그의 뒤에서는 봉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적을 찾는 듯한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 최 의장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했다. 현감마님을 뵙습니다. 소인 최문식, 본 마을의 이장이옵니다. 김 현감이 고개를 숙여 답례하는 순간 가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봉구가 재빨리 받아냈다. 이 광경에 군중 속에서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관아 안에서 창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시작부터 이러니. 그때 그녀는 최 의장의 눈빛과 마주쳤다. 계산적이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김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앞으로의 날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최 의장은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조카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심찬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삼촌, 정말 이 계획이 통할까요? 조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그렇고 말고. 최 의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내가 20년 동안 이장 자리를 지켜온 비결이 뭔 줄 아느냐. 새로 부임하는 현감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지. 이번 김 현감은 특히나 쉬워 보이더구나. 하지만 소문으로는 청렴하기로. 최 의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저 겉모습일 뿐이야. 어제 보지 않았느냐. 저리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사람이 청렴을 고집할 리가 있겠느냐. 그때 하인이 들어와 손님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최 의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의 첫 번째 계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편 관아에서는 김현감이 아침 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봉구는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김 부인에게서 받은 비밀 지시가 있었다. 봉구야, 김 부인이 아침 일찍 그를 불러 당부했었다. 오늘 최 의장이 찾아올 거다. 그가 대감님께 무언가를 건네려 하거든. 절대로 그럴 기회를 주지 마라. 알겠느냐? 네, 마님. 봉구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의 단순한 머리로는 그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현감마님! 최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다. 김현감은 흠칫 놀라 붓을 떨어뜨렸다. 아, 최 회장이군. 어서 오시오. 최 회장은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정교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현감마님, 부임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사옵니다. 바로 그 순간 봉구가 번개같이 움직였다. 아! 저기 쥐가!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최 회장 쪽으로 달려들었다. 뭐야?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과정에서 선물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열렸고 그 안에서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가 쏟아져 나왔다. 순간 관아는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고! 봉구가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쥐는 도망갔네요. 저건 뭐죠? 김현감은 얼어붙은 채로 바닥에 흩어지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최 회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지만 다른 이유에서였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건... 최 회장이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현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 회장... 김현감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했다. 사실 그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평소의 소심한 모습을 잠시 잊은 것이었다. 뇌물을 바치려 했다는 말씀이요? 관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봉구의 어수룩함이 오히려 완벽하게 그녀의 계획에 들어맞은 것이다.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저는 단지 최 의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해라? 김현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관아의 문에 걸린 현판에 새겨진 청렴이란 글자가 보이지 않으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오. 최 의장은 땀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옵니다. 현감마님, 이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김현감의 청렴한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김 부인과 봉구뿐이었다. 그날 저녁, 최 의장은 자신의 집에서 분노의 차발을 구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 멍청한 하인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테다. 그러나 그는 김 부인의 영리함과 봉구에 순수한 충성심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패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좌절뿐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마을의 낡은 나무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현감마님, 최 의장이 공손하게 말을 꺼냈다. 지난 겨울 홍수로 다리가 많이 낡았사옵니다. 이번 기회에 석교로 다시 지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김현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 다리는 꼭 필요하겠어. 최 의장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자신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소인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미 적임자도 물색해 두었사옵니다. 이때 봉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최 의장의 말을 듣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다. 어젯밤 김 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봉구야, 최 의장이 무슨 공사 얘기를 꺼내거든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알겠지? 네, 마님. 그때도 봉구는 정확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 맞다. 봉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 마을 목수 김서방이 관아에 들르셨었죠. 다리 공사 얘기를 하고 싶다고. 최 이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뭐라고? 김현감은 관심을 보였다. 김서방이 왔었다고? 무슨 얘기였어? 봉구는 순진한 얼굴로 계속했다. 네, 새로운 다리 설계도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참 튼튼해 보였어요. 게다가 비용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최 이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이 내세우려던 시공업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꾼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도 저희가 알아본 업자가. 최 이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감마님, 아전이 급하게 들어왔다. 김서방이 찾아왔사옵니다. 김서방은 수십 년간 마을에서 목수일을 해온 노장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도면이 들려 있었다. 현감마님, 김서방이 공손하게 절을 했다. 감히 찾아뵈었사옵니다. 다리 설계도를 가져왔사옵니다. 김현감은 도면을 펼쳐보았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설계가 꼼꼼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김현감이 물었다. 김서방이 말한 금액은 최 이장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최 이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좋소. 김현감이 결정을 내렸다. 김서방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모두가 김현감의 현명한 판단을 칭찬했다. 최 이장은 자신의 두 번째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김 부인은 봉구를 불렀. 오늘 잘했다. 봉구야. 김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뭘 했다고요? 봉구는 순진하게 물었. 김 부인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봉구의 순수함이 오히려 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최 이장의 집에서는 이럴 수가. 최 이장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저 멍청한 하인 때문에 또 계획이 무산되다니.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의 눈에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는 빛이 어리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어수룩한 현감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영리한 부인과 순수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하인이라는 것을. 마을의 봄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은 축제 준비로 분주해졌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다. 최 이장의 얼굴에 또다시 음흉한 미소가 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최 이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중얼거렸다. 축제 물품 조달권만 따내면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야. 그의 계획은 이러했다. 축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상인들을 통해 비싸게 구매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갖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감의 도장이 필요했다. 한편 관아에서는 김 부인이 봉구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봉구야, 이번 축제가 매우 중요하단다. 최 이장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테니 대감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거라. 네, 마님. 봉구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근데 마님, 축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솜사탕인데. 김 부인은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중에 사줄 테니 걱정 말거라.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관아를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현감마님, 최 이장이 공손하게 절을 했다. 축제 준비를 위한 물품 목록과 거래처를 정리해 왔사옵니다. 김현감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렇게나 많소? 네, 올해는 특별히 더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려 하옵니다. 바로 그때 봉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최 이장이 들고 온 서류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다. 봉구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최 이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제 사촌이 장터에서 일하는데 어제 물품값이 이것보다 훨씬 쌌다고 하던데.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것은
최 이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맞다. 봉구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도 더 싸게 납품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들 명단을 적어뒀는데 봉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그의 서툰 글씨로 적힌 상인들의 이름과 가격이 나열되어 있었다. 김현감은 두 서류를 비교해 보았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에 달했다. 최 이장, 김현감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웠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작정이요? 최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품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살펴보도록 하지요. 김현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봉구가 알고 있는 상인들도 모두 불러 비교해 봅시다. 최 이장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번에도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축제 물품은 봉구가 소개한 상인들을 통해 구매되었고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고도 더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현감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칭찬했다. 역시 우리 현감님은 다르시다. 이런 청렴한 분은 처음 보겠네. 그날 저녁 축제 준비가 한창인 마을거리에서 봉구는 행복하게 솜사탕을 먹고 있었다. 김 부인이 약속대로 사준 것이었다. 봉구야, 김 부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정말 우리 마을의 보배로구나. 네? 제가요? 봉구는 솜사탕을 먹느라 분홍빛이 된 입으로 순진하게 물었다. 김 부인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봉구의 순수함이 최 이장의 교활한 계략을 또 한 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이장의 집에서는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 최 이장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실패야. 저 하인 뒤에 누군가가 있을 거야.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김 부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계략은 이미 실패할 운명이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햇살이 관아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최 이장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종이에는 지난 몇 달간 일어났던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저 바보 같은 하인이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정확하게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지? 그때 그의 조카가 들어왔다. 삼촌, 봉구에 대해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봉구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하인이더군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모자라다고 소문났던 아이였답니다. 특별한 점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최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분명 뭔가가 있어. 누군가가 저 하인을 조종하고 있다고. 바로 그때 관아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의 두 유력 가문이 땅 문제로 크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 이장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로구나. 한편 관아에서는 김현감이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감마님! 박참봉이 소리쳤다. 저 이참봉네가 저희 선산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옵니다. 무슨 말씀을? 이 참봉이 맞받아쳤다. 그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옵니다. 김현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때 봉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최 이장이 나타났다. 현감마님, 소인이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 이장에게 쏠렸다. 두 가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중재가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마침 제가 아는 훌륭한 중재인이. 봉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 이번엔 또 뭐냐? 최 이장이 짜증스럽게 물었. 제가 어제 그 땅에 가봤는데요. 옛날 경계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봉구는 주머니에서 낡은 경계석의 사진을 꺼냈다. 거기에는 분명히 두 가문의 옛 경계가 새겨져 있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 이것은 김현감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옛 경계석이로구나. 박참봉과 이참봉도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증거로구나.
김현감이 갑자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사실은 이런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안도한 것이었다. 이 경계석대로 땅을 나누도록 하시오. 두 참봉은 더 이상 다툴 명분을 잃었다. 최 의장은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김 부인은 봉구를 불렀. 어떻게 그 경계석을 찾았니? 아, 봉구가 순진하게 웃었다. 어제 마님이 그 땅에 가서 특이한 것이 있나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김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그 경계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봉구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증거를 드러내게 한 것이었다. 최 의장의 집에서는 이제는 확실해. 최 의장이 이를 갈았다. 저 하인 뒤에 누군가가 있어.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는 벽에 걸린 족자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 시각 김 부인은 평화롭게 차를 마시며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늦어름의 달빛이 고요한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최 의장은 관아 담장 근처에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봉구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이제 내 정체를 밝혀주마. 최 의장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봉구가 관아의 뒤뜰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최 의장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단지 봉구가 달빛 아래서 개와 놀아주는 모습뿐이었다. 최 의장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나는 수상한 인기척이었다. 뭐지? 최 의장은 귀를 기울였다. 오늘 밤이다. 현감의 금고를 털 절호의 기회야.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의장의 눈이 커졌다. 도둑들이었다. 한편 봉구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순간 긴장했다. 김 부인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봉구야, 대감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봉구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최 의장도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깐 누군가 온다. 도둑들 중 하나가 속삭였다. 봉구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 소리에 도둑들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다. 거기 서시오! 최 의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도둑들은 당황했다. 한 명이 봉구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봉구는 순간적으로 개를 데리고 놀던 막대기를 휘둘렀다. 도둑은 그만 나무에 걸려 넘어졌다. 우와! 제가 잡았어요! 봉구가 순진하게 외쳤다. 다른 도둑이 최 의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최 의장은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발을 걸었다. 도둑은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이 소동에 관아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 김현감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감마님, 도둑을 잡았사옵니다. 최 의장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네, 저도요. 봉구도 뒤따라 말했다. 김현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땅바닥에는 2명의 도둑이 쓰러져 있었고 최 의장과 봉구가 그들을 지키고 서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김현감이 물었. 최 의장과 봉구는 동시에 말하려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왜 상대방이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다. 그게 최 의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김 부인이 나타났다. 오마나, 이렇게 큰일을 하셨군요. 김 부인이 감탄했다. 두 분 다 정말 용감하셨네요. 최 의장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김 부인의 미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이 사건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다. 최 의장과 봉구의 기막힌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졌다. 이장님과 봉구가 힘을 합쳐 도둑을 잡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최 의장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자신이 봉구를 미행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못마땅했다. 그날 밤 늦게 김 부인은 혼자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최 의장도 때로는 쓸모가 있구나. 실은 그녀는 도둑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봉구를 그 시간에 뒤뜰로 보낸 것이었다. 최 의장이 봉구를 미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의도치 않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최 의장의 집에서는 이상해. 너무나 이상해. 최 의장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모든 게 마치 누군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는 여전히 김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갈 무렵 관아의 한 통에 급한 서찰이 도착했다. 뭐라고요? 암행어사가 온다고요? 김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대감마님. 아전이 공손히 대답했다. 3일 후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특히 최 이장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눈이 이상한 빛을 발했다. 드디어 최 이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회로구나. 한편 김 부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봉구를 불렀다. 봉구야,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하다. 김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다. 암행어사님이 계시는 동안 대감님 곁을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알겠니? 네, 마님. 봉구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근데 마님, 암행어사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김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암행어사니까 3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관아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현감은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들을 검토했고 봉구는 그의 곁에서 부채질을 하며 위로했다. 대감님, 너무 걱정 마세요. 대감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셨잖아요. 김현감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노인이 관아를 찾아왔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아이고, 할아버지. 봉구가 반갑게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 늙은이가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서 최 이장이 마침 관아에 도착했을 때 봉구가 노인에게 친절하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바보 같은 놈. 최 이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나 다 들여보내다니. 그는 재빨리 김현감의 집무실로 향했다. 현감마님, 중요한 보고가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암행어사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제가 알아보니 어사님들은 특별한 대접을 좋아하신다고. 바로 그때 봉구가 노인을 모시고 들어왔다. 대감님, 이 할아버지께서 대감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안 될 것 같. 최 이장이 말하려는 순간 노인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허리를 곧게 폈다. 어명이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신민년 9월 본관은 암행어사 박문수라. 황상의 명을 받들어 지방관리의 비리를 살피러 왔노라. 김현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최 이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러나 봉구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아, 할아버지가 암행어사님이셨구나. 제가 아까 드린 차는 좀 달긴 했죠. 어사의 엄숙한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차는 아주 맛있었다. 네, 순수한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구나. 어사는 자리에 앉아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변복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고 했다. 김현감, 어사가 말했다. 자네는 참으로 특별한 현감일세. 백성들이 자네를 칭찬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네. 청렴하고 공정하다고. 최 이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어사가 봉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순수하고 충직한 하인을 두었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아닐까? 김영감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그날 저녁 김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암행어사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리고 봉구의 순수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한편 최 이장의 집에서는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최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다. 아니, 아직 기회는 있을 거야.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김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시도는 더욱더 큰 실패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추수제를 앞두고 마을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 의장은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회라 생각했. 이번 추수제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네. 최 의장이 관아에서 김현감에게 보고했. 이웃 고을의 양반들이 대거 참석하신다고 하니 준비를 특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봉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순박한 표정이었지만 추수제라는 말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김 부인은 놓치지 않았다. 봉구야, 김 부인이 나중에 그를 불렀다. 무슨 일 있니? 아까 추수제 얘기가 나왔을 때 표정이 안 좋더구나. 봉구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에요, 마님. 그저 어릴 적 생각이 나서요. 한편 최 의장은 이웃고을 양반들의 방문을 핑계로 큰 비용을 청구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추수제 준비를 위해 마을의 옛 문서들을 뒤지던 중 한 낡은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게 뭐지? 최 의장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런 문서에는 2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마을의 큰 양반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들의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하인들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봉구? 최 의장은 중얼거렸다. 그 애가 봉구란 말인가? 그는 서둘러 김현감을 찾아갔다. 현감마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사옵니다. 최 의장이 들어서며 외쳤.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노인이 쓰러지셨다. 봉구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다. 쓰러진 노인은 다름 아닌 이웃, 고을에서 온 한 양반이었다. 그런데 노인이 봉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너는 영호구나. 봉구는 당황했다. 네? 저는 봉구인데요. 아니다. 네, 진짜 이름은 영호다. 난 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였. 그날 너희 가문이 몰락하던 날 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너를 찾는 것이었. 관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 김 부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봉구의 출신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더욱 아끼고 보살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노인이 계속했다. 네가 이렇게 밝고 순수하게 자란 것을 보니 오히려 다행인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최 의장은 자신의 계획을 잊은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동안 바보 취급했던 하인이 사실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다니. 봉구야, 김현감이 따뜻하게 말했다. 아니 영호야, 너는 여전히 우리 관아의 소중한 가족이다. 봉구는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봉구로 살고 싶어요. 영호는 너무 어려운 이름 같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봉구의 순수함은 변함이 없었. 그날 저녁, 김 부인은 봉구를 불렀. 봉구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주렴. 네, 마님. 제가 어디 가겠어요? 봉구가 해맑게 웃었. 한편 최 의장의 집에서는 세상 일이란. 최 의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봉구를 향한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야망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깨졌다. 불이야! 불이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마을 중심가의 곡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이제는 주변 가옥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서 물을 날라라! 김현감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더듬거림이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도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봉구는 이미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치면 안 돼요. 그가 외쳤. 최 의장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살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혼란 속에서라면 어쩌면 하지만 그때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직 안에 계세요. 최 의장은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불타는 집 앞에서 한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봉구가 주저없이 그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였. 봉구야, 위험하다! 김 부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봉구는 이미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최 이장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도 봉구를 따라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은 노파를 발견했다. 봉구가 노파를 업고 최 이장이 앞길을 터주며 그들은 겨우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장님, 봉구가 그을린 얼굴로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최 이장은 처음으로 봉구의 순수한 미소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보스러움이 아닌 순수한 선의였다. 불을 끄는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다. 김현감은 흔들림 없이 지휘를 했고 김 부인은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봉구와 최 이장은 계속해서 물을 나르며 불과 싸웠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불은 잡혔다. 피해는 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 김현감이 최 이장에게 말했다. 최 이장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얕잡아 보았던 이 현감의 모습에서 오늘은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았다. 아닙니다. 현감마님,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봉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장님, 이거 드세요. 봉구가 물과 주먹밥을 건넸다. 최 이장은 문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순수한 영혼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김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최 이장의 눈빛이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최 이장이 말했다. 제가 가진 창고를 임시 곡물 저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최 이장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다. 이장님, 김현감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최 이장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정성이 묻어났다. 한편 봉구는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최 이장은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봄이 다시 찾아온 마을에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겨울의 대화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들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정에서 포상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현감마님, 아전이 기쁜 얼굴로 달려왔다. 조정에서 표창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김현감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네, 내가 한 일은 없는데. 그때 최 이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다. 현감마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최 이장은 김현감을 조용한 정원으로 안내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잎을 날렸다. 현감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이장이 입을 열었. 무슨 말씀이시오? 지난밤 우연히 보았습니다. 부인마님께서 봉구에게 지시하시는 모습을. 김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인마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최 이장이 계속했다. 그동안 제가 꾸민 모든 계략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봉구의 순수함을 이용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막아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김 부인이 나타났다. 이제야 아셨군요, 이장님. 김 부인이 미소 지었다. 네. 최 이장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권력과 이익만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김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장님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쓰신다면 우리 마을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봉구가 뛰어왔다. 마님,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모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기 봐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모두가 잠시 멍하니 봉구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봉구의 순수함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 최 이장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쁘구나. 며칠 후 조정에서 내린 표창식이 열렸다. 김현감은 여전히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곁에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최 이장이 연설을 했다.
우리 마을이 더욱 하나되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김 부인은 봉구를 정원으로 불렀. 봉구야, 내 덕분이었어. 제가 뭐려? 봉구가 순진하게 물었다. 네,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단다. 최 이장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내 덕분에 변화했어. 봉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해맑게 웃었. 그날 저녁 관아의 정원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김현감, 김부인, 최 이장 그리고 봉구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참, 최 이장이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청렴이란 단순히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김 부인이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봉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요. 봉구는 그저 달빛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순수함이 모든 이의 마음을 정화한 것이다. 마을은 그 후로 더욱 평화로워졌다. 김연감은 여전히 가끔 실수를 하고 봉구는 여전히 순수했으며 김 부인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최 이장은 자신의 능력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청렴해진 현감의 이야기였다.